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어제 급락이 진짜 찝찝한 이유는 하락폭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 자리 때문입니다. 같은 마이너스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빠진 마이너스와 위험한 자리에서 꺾인 마이너스는 이후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지수는 크게 안 무너진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찢어지지? QLD는 나스닥을 2배로, TQQQ는 3배로 체감시키는 상품입니다. 오를 때는 속도가 장점이지만 꺾일 때는 자리 하나가 계좌의 체력을 통째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장에서 QLD, TQQQ로 돈을 벌려면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와 속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자리가 왜 안 좋냐? 첫째, 시장이 계속 부딪히던 저항 구간에서 꺾였습니다. 라운드 피겨, 피보나치 구간, 중장기 추세 상단 저항, 이런 저항 요소들이 겹치는 곳에서 힘이 빠지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이 위에서 기다리기 쉽습니다. 즉 떨어질 때는 바닥이 약하고 오를 때는 천장이 낮아지는 전개가 나옵니다. 이게 QLD, TQQQ의 치명적입니다. 반등이 와도 계좌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눌리는 구간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동안 버텨주던 100일 이동평균선 같은 중기 지지 구간이 깨지고 상승 추세, 하단선도 같이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꼭 시험을 합니다. 빠르게 회복하면 최악을 피할 수도 있지만 회복을 못하면 어제의 지지가 오늘의 저항으로 바뀝니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반등이 아니라 반등 같은 하락이 됩니다. 그 구간이 레버리지의 제일 잔인합니다. 희망이 생길 때마다 위에서 눌리니까 손이 먼저 나가고 심리가 무너집니다. 셋째, 단기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오면 반등의 성격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급락 뒤 반등이 나와도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막히고 다시 꺾이면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이 아니라 탈출 기회였다고. 이 말이 나오면 다음 웅덩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커집니다. 넷째, 주봉에서 8주, 21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가까워지는 구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신호가 항상 대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깊은 하락의 중간 혹은 하락의 초입에서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낙관만 하기에는 애매하고 비관만 하기에도 애매한 구간입니다. 애매한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풀어들고 있으면 확률 게임에서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합니까? 지금 사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QLD, TQQQ는 매수 매도 버튼을 빠르게 누르는 상품이 아닙니다. 눌러야 한다면 버튼은 가격이 아니라 비중에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현금 비중입니다. 최소 20% 현금은 수익률을 깎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장치입니다. 지금처럼 저항이 겹치고 중기선이 흔들리고 단기선이 저항이 되고 주봉 시그널이 애매할 때는 현금이 곧 옵션입니다. 옵션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현금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략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QLD, TQQQ는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최저점 몰빵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척하는 순간 계좌는 확률적으로 터집니다. 대신 구간을 나누십시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분할을 더 촘촘하게, 한 번의 매수는 더 작게. 둘째, 기준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본주 차트에 두십시오. QQQ의 흐름, 특히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기준으로 레버리지 포지션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흔들림이 과장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차트만 보고 판단하면 늘 늦거나 늘 과하게 됩니다. 셋째,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그 반등이 회복인지 되돌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구분은 이겁니다. 깨진 구간을 빠르게 다시 회복하느냐, 회복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막히느냐. 회복하면 그때는 속도를 조금 올려도 됩니다. 회복 못하면 그때는 현금을 지키고 분할 매수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넷째, 지금은 이벤트 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CPI 같은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 시장은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지연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예상에 부합하거나 둔화가 확인되면 인플레이션 둔화, 고용의 견조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확장 같은 그림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표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같은 숫자도 포지션과 심리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계절성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2월 중순 이후로 약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3월에 반등이 나오는 애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면 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중간 선거가 있는 애는 한 번에 쭉 가기보다 지루한 웅덩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지면 3분기쯤 저점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열어둬야 합니다. 이 말은 공포를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는 말입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체력의 싸움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매매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 기준으로 지금부터 구간을 3칸으로 나누십시오. 첫 구간은 지금처럼 흔들리면서 방향이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말고 분할로만 접근합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유지합니다. 둘 구간은 시장이 정말로 겁을 먹는 구간입니다. 장중 급락이 연속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가 웅덩이 줍줍의 핵심입니다. 단, 이 구간에서도 한 번에 끝내지 말고 2번, 3번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셋 구간은 회복이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깨진 구간을 회복하고 저항으로 바뀌었던 선을 다시 지지로 되돌리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매수보다 보유의 확률이 커집니다. 즉, 이 구간은 신규 매수보다 내가 잡은 물량을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게임입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날 각오가 없으면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최악을 가정하면 지수도 반토막을 각오해야 하고 레버리지는 훨씬 더 깊은 낙폭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걸 각오했다는 말은 공포에 무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수치와 규칙으로 묶어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서 답하겠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합니까? 손절은 도망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현금이 아예 없고 추가 하락을 버틸 수 없고 생활 자금이 걸려 있다면 그건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줄여서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금이고 분할로 갈 수 있고 현금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금은 손절보다 계획의 문제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매수 구간이 됩니다. 지금 바로 풀매수하면 안 됩니까? 풀매수는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베팅하는 겁니다. 특히 저항이 겹치고 깨진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에서는 풀매수는 확률적으로 불리합니다. 승률이 아니라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반등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등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보셔야 합니다. 회복이냐 되돌림이냐? 회복이면 분할 매수를 천천히 줄이고 보유를 강화합니다. 되돌림이면 반등에 취하지 말고 현금과 분할 원칙을 유지합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QLD, TQQQ는 지금부터가 진짜 실력 구간입니다. 추가 웅덩이 가능성을 열어두되 너무 쫄지 말고 현금 비중을 최소 20%로 유지하면서 본주 흐름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가고 회복이 확인되면 보유로 승부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지루합니다. 이 방식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함이 장기 투자자의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가격을 예측하지 말고 비중을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